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미쓰리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요. 유튜브는 아무리 재미있는 콘텐츠도 좀 방송 시간이 러닝타임이 길면 좀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이 감성 경제를 어떻게 녹여낼지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물론 뭐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지만 편집과 뭐 이런 부수적인 문제보다 수다를 앞세운 어떠한 경제 이야기를 짧은 시간 동안 유튜브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가장 큰 고민이고요. 이 고민이 이제 완성될 때까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해 주시는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그래, 내가 라디오 듣는 식으로 들어주마 하는 너그러움으로 당분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지난번 DB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증권사의 내년도 증시 전망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하고 해마다 요맘때쯤 되면 이 짓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짓을 늘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저를 위해서죠. 제가 그 증권사 보고서를 다 읽고, 또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막 또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하면서 저의 실력도 늘어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을 접하면 여러분들의 시각이 좀 다양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증권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수십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 개 있는 증권사가 대부분 보면은요. 뭐 2021년 증시 개폭락할 거에 이런 보고서 내는 증권사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십 개 되는 증권사가 거의 일관성 있게 2021년 증시는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거라는 걸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올라간다라고 노래는 부르는데 이유가 똑같으면 안 돼요. 설령 이유가 똑같아도 조금 비틀어야 됩니다. 모든 증권사가 2021년 증시를 좋게 봅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데 똑같은 이유, 똑같은 근거를 대면 증권사 자체의 가오가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라간다고 외치는 그 이유에 그 다양한 시각들을 여러분들께서 접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메리츠증권은요. 2021년 코스피 예상 밴드를 2250에서 280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그래, 메리츠증권, 니네 내년에는 2200을 죽어도 안 깬다 이거지? 이렇게 시비를 걸겠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 얘네는 2200포인트를 깰 정도의 어떤 리스크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구나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메리츠증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바로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할까? 이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명암도 내밀지 못할 것이다. 자, 그 얘기는 2008년도에도 돈을 엄청 풀었는데 사실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푼 돈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풀렸는데 때가 되면 이제 회수를 해야죠. 이제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백신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가 한 말처럼 내년도 5월 달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가 이제 좋아질 거고 그러면 그동안 풀린 돈이 이제 뭐를 건드리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내년이 되면 인플레이션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스토리대로 예정대로 종식이 빨리 된다면 그러면 연준은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 회수의 수단이 뭐겠습니까? 금리 인상이겠죠.
연준이 유동성 회수에 나설까? 라는 질문은 결국 메리츠 증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민은요, 이거죠. 2021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할까? 이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연준이 이 금융 정책을 쓰는 거를 쭉 지켜봤더니 자산 규모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해왔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예전 방송에서 2016년도에 여러분 그때 2015년 연말에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2016년에 미국이 4번의 금리를 인상할 거래. 물론 미쓰리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한 번 인상하면 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2015년에 12월에 미국은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했던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경제가 좋아져서 2016년에는 그동안 시장에 풀렸던 모든 돈을 4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정말 미쓰리 예상대로 한 번 인상하면 잘하는 거예요. 정말 12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왜 한 번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려고만 하면 증시가 출렁출렁거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그때 한번 엄청나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으면 너무 시장에 충격이 크니까 금리 인상보다는 선택한 게 뭐냐면 자산 규모 증가의 속도를 조절한다. 금리 인하는 너무 극단적인 조치고 돈을 조금씩 푸는데 처음 푸는 것보다는 조금씩 덜 풀어가면서 속도를 완화하는. 그리고 이 방법을 누가 썼었냐면 바로 예전에 ECB 드라기 총재가 바로 이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드라기 총재는 매우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메리츠 증권이 고민하는 부분, 연준이 유동성 회수에 나설까? 에이, 그럴 것까지는 않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기보다는 돈을 푸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기할 가능성이 높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애플이나 아마존이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기술주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증시를 봤더니 기술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다음에 좀 그 고점 논란 때문에 좀 그렇던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메리츠 증권은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기술혁명 쏠림 때문에 주가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확 커질 수 있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야 너무 올라갔다 이거 좀 쉬어가자. 그래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화됐다가 이제 그 기술이 상용화돼서 대중화되고 그러면 그 대중화됐다는 얘기는 그 물건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 물건이 팔려서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때 가서 진짜 기업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본격적으로 그때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미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제약바이오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약바이오는요. 아직 갈 길이 겁나 먼데 겨우 임상 1상 2상 했는데 주가는 이미요. 저기 꼭대기에 가 있어요. 왜냐?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살고 특히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는 투자자들에게 그 기대와 욕망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작전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기대가 크고 그만큼 욕망이 막 달라붙고 하면은 어느 순간 버블이 생기겠죠. 그럼 주가가 다시 하락합니다.
물론 진짜 작전주 같은 경우에는 꼬꾸라져서 막 상장 폐지되고 막 이렇게 망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게 임상 진행되고 해서 막 주가가 욕망과 막 그냥 버블이 막 난리를 치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 정도 이렇게 돌아오는 상태에서 계속 임상 실험이 이제 진행돼서 성공적으로 되면 어느 순간 야, 그 몇 년 전에 그 제약회사 그거 임상 실험했는데 그거 이제 다 완성돼가지고 생산돼서 그것도 뭐 어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에 담겨져 있는 그런 약으로 팔려서 그 수익이 그 제약회사로 이제 들어가서 그 제약회사의 뭐 1분기 매출이 어쩌고 뭐 2분기 영업이익이 어쩌고 이렇게 반영이 된다. 그럼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제약회사에서 개발하는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컸지만 나중에는 그 신약이 개발돼서 매출을 일으켜서 회사에다가 실적으로 돌려주는 그 이익 때문에 주가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기술주에 대한 고점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술주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메리츠증권에서 내년도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미 아까 225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코스피 밴드를 잡았을 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메리츠증권은 최소한 내년도에 2200을 깰 만큼 어떤 큰 리스크가 발생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렸는데 이 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금리 인상 카드는 쉽게 내놓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기하면서 조금 돈을 푸는 속도를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악재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2800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우리가 메리츠증권의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겠죠. 만약에 지금 시장이 경기 순환적 흐름이라면 시장의 템포는 짧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1900년 이후에 미국의 경기 순환적 사이클을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그 평균 기간이 1년 1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매우 짧은 거죠.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그 사이클을 본다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의 경제가 경기 순환적 흐름이라면 그래서 그 상승 기간이 평균 1년 1개월이라는 그 공식을 지금 시장에 반영한다면 올해 2020년 2분기 경기 저점이었으니까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이제는 이 상승 랠리를 멈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보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메리츠증권에서 내년 코스피 상단을 2800까지 보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경기 순환적 흐름이어서 즉 이 랠리가 짧아서라고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장세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지금 단순히 다른 것들 배제하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처럼 이렇게 순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1년 1개월 정도의 랠리를 가지고 있고 그 가정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내에 상승 랠리가 끝날 것이다 라는 건데 구조적 강세,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면 바로 기술 혁신과 인프라의 융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술 혁신과 인프라의 융합이 이 증시 랠리를 이어간다면 그 주가 상승은 평균 9년 1개월이고요. 조금 넓게 잡으면 2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메리츠증권에서 20년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런 거죠. 2009년도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주가 상승은 지금 11년째로 계속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돈을 풀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기술 혁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인프라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면 뭐 이런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가 뭐 스마트폰이 이제 뭐 만들어졌다. 와, 스마트폰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에만 열광을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정말 생활 속의 스마트폰을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프라를 확장시키죠. 옛날에 뭐 LTE가 어쩌고 지금 5G가 어쩌고 막 뭐 이렇게 단순히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하나가 그동안 어떤 상승 랠리를 이끌어서 뭐 이제 주가 고점을 찍고 뭐 제자리 돌아오고 이 랠리가 짧았다면 지금은 2009년도 이후에 이렇게 기술 혁신과 인프라가 겹쳐지면서 미국은 쭉 주가 상승을 11년씩이나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경기 순환적인 강세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강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강세라면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 그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간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2021년 코스피는 2800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리츠증권에서 보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월요일 방송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너무 지금 시장이 뜨거워져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자면은요. 제가 오늘 방송에도 뭐 이제 경제에서도 이 존버 정신, 이 존나게 버틴다 이거잖아요. 존버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갭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갭은 반드시 메꿉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식시장의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포장되어 있는 말이고요. 말장난 같은 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잔인한 말이에요. 그런데 메꾸긴 메꿔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자 지금 주식은요. 아까 제가 뭐 바이오주 쭉 말씀드렸는데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1월 23일 우리나라 월요일 증시는요. 26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장중입니다. 현재. 그런데 장중에 돌파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미국에서 화이자라든가 모더나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곧 주사를 맞고 단순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접종까지 보이는 눈에 가시화되는 그 가능성이 더 극대화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주사 맞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는 주사를 맞을 수 있어도 저는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증시는 선행하는 기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요. 거의 다 백신 맞은 것처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잠시 전에 미국 백신 초고속 작전팀의 최고 책임자가 내년 5월 달이면 코로나19 백신이 굿바이 한다고 했는데 이미 주식은 백신 개발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마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다시 마스크를 벗고 경제가 재개된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증시는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개월 동안 증시가 계속 이 기대감을 가지고 고고싱에서 28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내년 5월에 정말 초고속 작전팀 최고 경영자 말대로 초고속으로 이 사람 책임자 자기 그 직책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초고속으로 내년 5월 달에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가능하다 해도 우리는 6개월 동안 이제 뭐 해야 돼요? 존버해야 돼요. 어떻게?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막 확산된다고 더 앞당겨서 지금 당장 막 주사를 맞고 막 할 수가 없어요. 생산 능력의 한계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에 대해서 되게 신중한 게 뭐냐면 부작용.
그러니까 조금 더 좋게 말해서 안정성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이미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백신 맞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가정하는 것까지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고요. 현실은 이제 우리는 11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12월, 1월, 2월, 3월까지 최소한 넉 달을 코로나19와의 잔인한 싸움에 이제 그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월급쟁이로 그만둔 지가 좀 돼서 모르겠는데 월급쟁이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끔찍하실 겁니다.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주가가 이미 내년 5월 달에 코로나19 종식까지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최소 넉 달 동안 코로나19와 정말 심각한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만큼 존버를 해서 얼만큼 견뎌줄지. 그 사이 못 견디고 막 꼬꾸라지는 뭐 기업들이 많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5월 달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 후유증이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 푸는 일은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뭐 어째요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돈을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 존버해야 돼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도 갭은 반드시 메꾼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존버 정신으로 버틴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이제 우리는 몇 달 동안 존버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존버 정신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지금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메리츠 증권의 2021년 증시 전망 간단하게 요약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갭을 생각해야 되고, 예, 증시는 미리 선반영하는 기질이 있는데 우리는 선반영하는 기대에 들떠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무엇보다 예, 주제 파악,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 파악이 딱 되는 순간 존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1부, 2부를 통해서 지금 방송이 길게 늘어졌는데요. 예, 오랫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